아, 네, 안녕하세요. 측량기초 스터디 15주차. 그, 일단 과제로는 문제와 대화하기로 했고, 어, 오늘은 그 무리수의 조밀성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원래 레코드, 그 채널지기님 레코드 푸시 슈바리츠 다음에 이제 무리수의 조밀성을 다루는 내용인데요. 근데 바로 다루기에 앞서 이제 그 유리수의 조밀성을 조금 정리한 다음에 넘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혼자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준석 선생님, 장혁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방향에 대해서 먼저 그 서로 얘기를 한 다음에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유리수의 조밀성 부분이랑 무리수의 조밀성 부분 어떤 거를 다루는 게 그 이 스터디 시간에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 네, 그 두 가지 종류의 그 조밀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좀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설명을 조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그, 먼저, 문제를 그러면은, 이준 선생님께서 그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일단 문제부터 그냥 새로 하나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그,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그냥, there exists. 그냥 기본으로 할게요. 그냥, 이거는 그 문제상에서 주어진 거예요. 어, 그 어떤 실수 집합 안에 두 개의 점 혹은 숫자가 이제 주어져요. 근데 그러면은 그 뭐가 존재할 거예요? 그 여기까지만 그 잠깐만 그림을 그려볼게요. 일단은 이 상황이에요. 여기까지의 말이 이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실수축. 그러면은 얘는 실수겠죠. 실수축에 올려진 A고 R보다 S가 작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그러면은 뭐가 존재할 건데 얘랑 그 비트윈 댐이 이제 서술어가 될 거고 얘랑 얘 사이에 뭔가가 존재할 거예요. 근데 유리수가 존재할 수도 있고 뭐 당연히 실수집합 아니니까 자연수부터 정수, 유리수, 무리수 다 존재하겠네요. 근데 우리는 먼저 보이고 싶은 게 뭐 유리수가 있으면 보이고 싶다라는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무리수가 있다를 할 수도 있다. 그, 이 사이에, 그, 아무거나 딱 뽑았는데, 무리수가 있어. 를 이제 이야기할 건데, 이거는 이제 하나를 뽑은 거고, 어, 이 다음 문제는 뭐냐면, 하나를 뽑은 다음에는 무한히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 안에 무리수 혹은 유리수 혹은 정수 혹은 자연수가 무한히 있음을 보여라. 그, 그 실수도 무한하고 이거 다 무한하잖아요. 근데 뽑았을 때 이거 다 무한한 거를 보여라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 네, 이해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풀었던 그 문제에서 조금 더 확장된 느낌을 네, 정확합니다. 네. 어, 뭐라고 해야 되죠? Then there is just one 그 relational between them. 음, 어, 그냥 여기다가 should 하면 될 것 같네요.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였고, 그, 이제 이거를 인피니틀리로 바꾸면 이제 1-1이 되는 거고, 네네. 레이셔널 넘버스. 네. T가 안 써졌네요. 네. 네,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똑같이 쓰면 되는데요. 그, show that there exists one irrational between them. 이거랑 이제 2-1이 똑같이 이제 그 무한히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다가 네.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고, 음, 네, 지금 이런 세팅입니다. 근데 이제 바로 여기로 이제 코시 슈바르츠 끝난 다음에 이제 레코드에서는 이걸 다루고 있어서 여기로 넘어갈까 싶었는데, 풀다 보면은 이전 단계들을 조금 그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저 방금 이제 할 때는 그냥 이거 처음부터 해보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당연히 이제 다른 스터디원들, 스터디원 분들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방향성을 이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 1번이랑 1-1번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장혁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네, 어, 네, 저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그, R이랑 S 사이에 뭐 있는 거, 이게 좀, 약간 좀 질린다 싶으면은, 뭐, 다른 증명하는 것도 좀 재미는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괜찮고요. 근데, 네. 이거 다음 거가 그거잖아요. 언카운터블하게 많다. 그거. 네, 네. 거기서 조금 뭔가 어떤 생각, 뭐랄까, 언카운터블이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기해 보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네, 네. 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음, 근데 어쨌든 그냥 수업의 그 진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니까 좀 따라가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장혁순 선생님께서 이거는 뭔가 그냥 이거는 그냥 장혁순 선생님께만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혹시 약간 과정이 좀 느리게 느껴지시는지, 그래서 느림 때문에 흥미가 조금 잃으실 것 같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대답하기 좀, 어, 네, 그냥 하실 수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아니면은 그냥 뭐 다르게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그, 막, 어, 그러니까 뭐랄까, 오히려 반대로 그 최널지기님이 공유해주신 홈워크를 좀 하다 보면 네, 뭔가 배운 거를 그대로 다시 또 써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네, 좀 더, 호목을 하고 싶다. 네, 좀 더 네, 재밌는 느낌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막 음, 이 강의 때는 뭐랄까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을 잡아주시니까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좋고, 아니면 이제 어떤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갖고 와서 얘기하는 것도 좋기는 해서, 그래서, 네, 근데 저는 다 필요한 과정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 부분 사실 좀 약간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네, 그 저도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 이제 장혁 선생님께서 그 실제로 문제를 풀고 피드백을 얻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그러니까 음, 저는 근데 이제 피드백을 갖는 거에 있어서 일단 초창기에는 그 문제 푸는 시간은 무조건 확보를 하고 싶다가 이제 첫 번째였어요. 연습 문제, 엑서사이즈를 지금 이 시간에 같이 해보자가 저는 되게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로 피드백은 약간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다수 스터디원들을 상정하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최소한 두 명 이상을 그러니까 세 명 정도 최소 인원 세 명으로 놓고 잡고 시작을 하면 그 연습을 다 했어요. 시간을 한 30분, 45분 내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피드백을 할 건데 그 한 명 한 명 이렇게 답안지를 놓고 이렇게 한 3분의 1씩 시간을 쪼개가지고 음, 답안지를 같이 점검해보고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피드백은 슬랙으로 넘기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 저는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한 두 번 정도는 이제 엑서사이즈를 그 푸는 시간을 가져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피드백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근데 누구 질문만 받고 누구 질문은 안 받고 이것도 약간 이상해지고 그래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엑서사이즈 푸는 시간도 이제 그 약간 진도 생각을 하게 되니까 물론 막 진도를 엄청 따라가겠다 이건 아닌데 말을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엑서사이즈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엑서사이즈를 항상 못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 지난주 채널지기님 들어오셔가지고 그 되게 뭐, 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저는 딱 절반의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장혁순 선생님이 말해준 것처럼, 그리고 채널지기님이 당연한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엑서사이즈가 동반이 돼야 된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야기하는 게 물론 뭐 쓰잘데없는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다 필요했던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돌이켜 봐도. 근데 엑서사이즈는 약간은 놓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음 그러게요. 그러면은 어 제일 절충안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문제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 혼자 적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한 문장씩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연습이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그 엑서사이즈 따로 하고 피드백을 따로 할 시간이 없으니 애초에 디스커션을 할 때 다 같이 적는데 그냥 제가 편의상 그냥 의견 수렴해가지고 그냥 답안지를 전체적으로 한 명이 작성을 한다가 이게 이제 엑서사이즈를 조금 이상한 방식으로 다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방안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시간 정해놓고 그 진도 조금 나갈 거 그리고 다뤄야 될 내용들 살짝 다룬다. 사실 1시간, 2시간 동안 뭔가 되게 많은 양을 다룰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엄청 내공이 있고 채널지기님처럼 정말 단단하고 이러면은 그냥 그 뭐랄까
되게 유창하게 스터디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진행돼도 사실 저는 의구심은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연습하는 그 개개인의 스터디원 분들이 실제로 할 수 있냐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는 레코드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널지기님이 찍어놓은 레코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서 따로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다 같이 해보자가 무조건 그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조금 다르되 이제 두 번째 방향으로 자꾸 뭔가 얘기가 다시 너무 너저분한데 다시 정리하면 1번은 다 같이 엑서사이즈를 같이 풀면서 하나의 답안을 완성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한다. 두 번째는 그 진도는 나가되 짧게 진짜 막 뭐 한두 개 정도의 개념만 다뤄보고 그 진짜 이거 한두 개의 개념이 이거 문제 하나 다 푼다 이게 아니라 이 문제 하나에 들어있는 어떠한 개념 하나를 그 블럭 하나를 다뤄보고 나머지는 이제 그 각자 한 30분 정도 써보고 나머지 30분은 이제 피드백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를 조금 결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음, 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 네. 근데 사실 네. 뭐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 증명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써보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생각해 보는 건 네, 지금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혼자서 해봐야 되고 누군가 어떤 피드백을 줘야 되고 이거는 이제 어 그건 뭔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드는 게 그냥 어떤 누군가가 이제 제 거 혹시 제가 이번에 어떤 홈워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뭐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 네, 네, 근데 그 수아님 말씀대로 너무 늘어지는 거는 저도 좀 바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엑서사이즈는 사실상 이 개인에게 맡겨둔다. 약간 이게 맞는데 뭔가 제가 약간 걱정했던 그거였거든요. 뭔가 이렇게 계속 어떤 스터디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뭔가 홈워크를 하는 게 물론 홈워크이지만 숙제처럼 느껴져가지고 막 되게 뭔가 막 하기 싫고 뭔가 좀 그럴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좀 막 뭔가 하기 싫고 되게 미뤄두게 되고 이 감각이 그냥 같이 해보면서 좀 해소가 되는 경우가 좀 있었어가지고 그냥 그런 면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뭐 저는 그냥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뭐 어떻게든 그냥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거나 그냥 계속 진행을 하면서 뭐 결국에 저희가 연습하는 건 뭐 결국에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어떤 생각을 제대로 하는 거니까 어떤 눈을 기르는 거니까 뭐 저 지금까지 했던 걸로 계속 얘기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듣고 보니 되게 좋은 말씀 같습니다. 사실 엑서사이즈를 그런 생각은 있어요. 엑서사이즈를 부담처럼 느껴지는 게 이게 사실은 약간은 조금 심, 그 개인이 처리하기에 지금 당장 처리하기에 약간은 과도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아닌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러면은 스터디 방향성을 지금 당장 엑서사이즈 전체를 다 푼다라기보다는 결국 지금 하고 있는 훈련 하나하나가
엑서사이즈 푸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엑서사이즈 부담은 그럼에도 그 연습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약간 양립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엑서사이즈를 할 수 있는 음, 뭐 시간과 그 상태가 돼 있다. 그러면 하면 되는데 이게 조건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 개념도 하고 엑서사이즈도 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지금 조금 힘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순서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거를 그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하나하나 해 나가는 와중에 결국에는 엑서사이즈가 풀려가는 구조고 라서 그리고 그게 맞고 거꾸로 하는 거는 괜히 그 약간 헬스 저는 그 예전에 등록만 해놓고 안 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 약간 처음부터 무게랑 되게 중량 너무 세게 해가지고 연습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네, 어, 네, 엑서사이즈보다는 음, 생각 하나 조금 점검해보는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하고 있었고, 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를 보일 거예요. 그 유리수가 R과 S 사이에. 근데 그 두 번째 문제 보기 전까지는 그냥 그 이거 하나 뽑으면은 뭐 다른 데도 있겠거니 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이게 유리수의 조밀성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거는 그냥 하나 있다라는 걸 보인 거고 그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그 무한하게 있는 거는 따로 보여야 된다 입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음, 음, 혹시 이준석 선생님 이 문제를 보고 그 이거는 약간 조금 있다가 생각하기로 하고 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혹시 어떤 생각을 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준석 선생님을 뭔가 그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생각의 그 과정과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그 생각의 과정과 방향을 그 최대한 이끌어 내보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 그럼 그 질문을 약간만 다듬어 볼게요. 우리가 이 문제에서 보이고해서 하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서. 인피니트 말고 그냥 첫 번째 원 레이셔널 넘버 할게요. 네, 유리수 하나를 이제 이 사이에서 고르는 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전적으로 저는 제 경험을 같이 나누는 와중에, 그러니까 솔직히 그 좀 짜증나잖아요. 누가 그, 이거 막 영어로 돼 있고, 수학 개념, 막 실수, 유리수, 나 이거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고,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R랑 S 하나, 두 개 뽑아가지고, 그 둘 사이에 유리수 하나 있으면 보여라고 했을 때, 그 제가 가장 처음에 느끼는 거는 그런 거였어요. 그 와닿지가 않는다. 만약에 내가 조금 어떤 문제를 알고 내가 물리적으로 느끼고 다룰 수 있는 문제라면 그 생각하는 그게 좀 자유롭게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추상적이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그 문제를 최대한 이해를 하면서 그 전혀 물리적이지도 않은 거를 거의 물리적이게끔 느끼게 하는 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되게 좀 막연한 느낌이 있지만 그 막연함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가 그 Q예요. 그러면은 이것과는 문제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를 써서 증명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보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Q는 일단 있다라고 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여야 되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럼 R이랑 S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생각을 해볼까요? 얘는 그러면은 실수라고는 했는데, 어, 그냥 주어진 어떤 R이랑 S잖아요. 그 아무렇게나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R이랑 S는 어떤 형태로 있을 수 있을까요? 이준석 선생님. 얘를 조금, 네, 조금 이해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네, R이랑 S를요. 네네.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건 썼고, 얘에 대해서는 뭐 유리수가 있겠네까지는 했고, 네. 어,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게 그 실수잖아요. R랑 네, S가 알고 있잖아요. 실수는 어떤 것들을 실수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실수를 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뭔가 질문이 조금 이상한데. 실수의 예시는 총 몇 종류 정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일단 분수꼴로 나타날 수 있는 숫자 드리면은 실수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너무 좋은 네, 그거예요. 제가 물어본 그 의도가 그거였어요. 그러면은, 이거 Z가 아니라 실수죠. 그러면 실수는 또 뭐가 되죠? 유리수 되고. 실수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등장인물은 뭐가 있을까요? 또. 정수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당연히 그럼 자연수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세 종류가 다인가요? 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수학에서 조금 그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거 이 선생이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 이 말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혀 아니고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가 그 이미 마련돼 있다라는 전제가 조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제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로 바꿔내는 연습을 우리는 계속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얘를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얘가 가능한 꼴이 뭐가 있지를 생각했을 때 자연수, 정수, 유리수 생각을 해냈어요. 그리고 실수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수에 포함되는 뭐 부분 집합들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답을 주면은 너무 당연한 말일 거다. 당연히 이준 선생이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를 맞추자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매 순간 매 단어마다 할 수 있으면은 문제가 풀려서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맞춰라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 해보고 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저랑 이준서 선생님의 대화를 해보고 있다. 여기서는 그 실수 집합의 문제가 조금 간단해졌죠. 실수 집합에는 뭐가 있냐?
그러니까 실수 집합은 어떤 집합들로 어, 만들어지냐? 거기에 이제 뭐 루트 2 같은 네, 무리수. 무리수가 들어갈 수 있겠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실수 집합의 그 아래 모양들, R이랑 S는 나는 진짜로 이 문제만 딱 띡 나오면은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백지 머리가 하얘지고 이거 뭐 하자는 거지. 처음에 이 생각이 들지만은 얘네들 하나하나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약간 그 작은 문제를 주고받는다. 작은 대화를 주고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거든요. 그 주어진 정보를 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논리를 기본으로 하는 거잖아요. 증명기초가. 근데 이게 이제 그 추리가 될 수가 있는 게 이게 아마 이게 뽑아내다 추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리즌을 이제 뽑아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가지고 네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까지 그 소득은 그거예요. 그 R이랑 S가 진짜로 그냥 아까는 실수축에 찍힌 이상한 점이었는데 이제 얘네 꼴이 아마 우리가 익히 아는 걸로 조금 써볼 수가 있겠다라는 그 생각까지는 도달했고 그럴 때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 문제가 제 몸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요. 왜냐면은 이거는 좀 만져봤으니까. 물론 손으로 안 만져봤지만. 네.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조금 좋은 게 각각의 우리가 모습을 조금 그 추상화된 모습을 알죠? 얘는 그냥 N이라고 좀 많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만약에 그 증명을 쓸 때는 우리는 N이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소문자로. 어, 아무거나 for every N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 N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정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준석 선생님. 내가 그, 네. 편하게. 마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그냥 그 도움이 아, 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마이크를 켜셔가지고, 네, 듣겠습니다. 뭐 그냥 Z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 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이게 변수고 이것도 변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변수를 임의로 지정해버리는 상황이라, 어, 물론 이렇게 쓰면은 되는데요. 이것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또 다른 게 있을까요? 그 정수를 표기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자연수랑 조금 구별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저는. 자연수랑 정수랑 표기법이 다른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 그 제가 뭘 똑똑해서 알고 있어서 이준호 선생님한테 지금 물어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여기 있는 스터디원들 분이 충분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저랑 저의 대화라고 생각을 해주시거나 이준석 선생님과 이준석 선생님의 대화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네. 이거 이렇게 쓰는 거 100번 맞고 그냥 아무거나 잡고 뭐 Q면은 Q 이렇게 하면은 이거 증명 쓸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래 버리면은 그 얘만 가지고 있는 그 정수 아예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만 갖고 있는 그 각각의 노테이션의 차이를 조금 저는 명확히 하고 싶어요. 왜 그 노테이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싶냐면 우리가 결국 증명을 쓸 때 그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꼴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폼을. 그 주어진
그 문제가 갖추고 있는. 어, 이거를 좀 명확히 하고 싶어서 그 다음 단계를 조금 음, 다른 표현, 네,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진짜로 다 표현해도 되거든요. 그냥 이거 알로 줘도 되고, 그냥 이거 무리 무리수로 줘도 되고. 근데 문제가 풀리려면 우리는 항상 아는 거를 익히 아는 거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만들어져요. 표현이 달라야 생각이 진전이 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말만 똑같이 반복하고 있으면 생각이 거기서 진전이 안 되는데 그 조금씩 그 표현법을 바꿔나가는 와중에 아이디어를 얻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준 선생님, 그 자연수랑은 조금 다르게 표현할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약간 그 잘 생각이 안 나면 자연수랑 정수랑 차이가 뭘까? 음, 여기서 네네 그 생각을 약간 잘 해보면 정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정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우리가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네. 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해가지고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정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가 정수니까. 얘가 1이라는 자연수가 있고 어떤 연산 기호가 있고 그리고 어떤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얘를 만들 수 있어요. 어, 마이너스가 필요하긴 한데요. 네네, 너무 좋은 답변입니다. 네, 그랬는데요. 마이너스가 일단 필요할 것 같다. 제가 여기서 조금 계속 걸리는 부분은 그러니까 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플마 n이랑 0을 넣어서 요것들이 뭐 z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네네.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아, 이제 승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현 방식을 원하시는 그 표현 방식이 제가 네. 생각하는 방식과 맞을지가 이제 좀 계속 고민이 되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네. 네, 풀마하고 이러면 이제 정수에 대한 그 생각이 되는 거죠. 0 넣어주고. 물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냥 관점 문제라고 하네요. 0을 자연수로 볼지 아니면 정수로 볼지는. 일단은 확실히 다른 거는 풀마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그럼 쉽게 넘어가 봅시다. Q는 그러면은 유리수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n분의 n으로 너무 좋습니다. 그럼 무리수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무리수 자체가 유리수를 부정하는 집합으로 만들어져서 얘는 표현 방법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네. 음. 그래서 우리가 증명을 할 때는 얘네 둘의 관계를 이미 들고 있지 않습니까? 얘네 두 개가 부정하는 집합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를 상정해 놓고 부정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얘가 도출이 됐죠. 얘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이 꼴로 나타내야겠다가 지금 이준석 선생님이 도달한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뭐 이런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중에
뭐 하나다. 까진 됐어요. 음. 그리고 약간 그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얘는 이제 자연수에다가 더하기 빼기로 만들어지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수는 얘는 곱하기 나누기로 자연수의 나누기로 이제 만들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유리수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칙연산이랑 자연수만 들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연산이랑 그 자연수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수체계를 만든다. 당연히 그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 생각하면 이제 루트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무리수까지 그 연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음, 이게 맞나요? 아닌데 망했다. 아, 아 어떡하지 이거? 뭐였더라? 지금 이거 루트 예, 맞네요. 네네. 어우, 갑자기 그냥 예시를 떠올리다가 하다 보니까,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고자 하는 게 항상 그 우리가 수학 개념을 배울 때 뭘 배우든 간에 가지고 있는 거의 속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다라고 하는 게 읽고, 아, 맞아. 얘 이렇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왜 만들어지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 속성을 알고 있으면 이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외우지 않아도.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고.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굉장히 조금 이제 구체적이게 됐잖아요. 뭐 1도 될 수 있고, 그 자연수가 될 수 있고, 뭐 자연수에 부호만 붙은 풀마가 될 수도 있고, 0도 될 수 있고,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무리수도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어, 여기서 이제 생각을 잘 해보면 좋은 게,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자연수라고 해볼게요. 이 사이에 유리수 하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그냥 진짜로 방금 우리가 써놓은 거 있잖아요. 실수 전체 집합을. 그냥 그거 하나하나 그냥 봐보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관찰이고, 이러면 문제가 진짜로, 아, 이거 내가 진짜 아는 거 쓸 수 있겠구나가 조금 더 이게 드러나서 이제 해보는 거죠. 1이랑 2 사이에 뭔가 있나요? 유리수가. 네네. 근데 그냥 아무거나 하나 주시면. 뭐 2분의 1로 하겠습니다. 네네. 이 꼴을 맞춰서 만족을 하네요. 뭐, 음, 마이너스 1이랑 2 사이에는 어떻게 있을까요? 음.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인 거죠? 네네. 그래도 뭐 2분의 1 해도 네네. 음, 뭐 마이너스 붙여도 괜찮고. 네네. 어, 이제 유리수는 마찬가지겠죠. 뭐, 3분의 1, 3분의 3 이렇게 있을 때, 뭐, 3분의 2 있으면 되니까. 네. 무리수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뭔가 잘 되죠. 네, 여기까지는 잘 되는데 무리수는 무리수.
아, 뭐, 아, 네. 갑자기 이거는 이제 경험적, 이런 학습 돼서 생각이 난 건데, 네네. 뭐든 거기 좋습니다. 있는 유리수에다가 예전에 저희 풀었던 방법 중에 이제 가장 작은 무리수로 음, 빼버리면 뭐 네. 더하거나 네. 무리수가 돼버려서. 근데 지금은 저희는 유리수가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아, 무리수에다가 뭘 빼야 그 유리수가 있나요? 아까 근데 무리수는 어떨까요? 라고 여쭤보시지 네네.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무리수 사이에 유리수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는, 아, 무리수 사이에요? 아, 네네. 음.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뭔가, 음, 만약 이거를 일반화를 시킨다면, 그, 뭐, 1, 2의 절반이 뭐, 0, 1이 훨씬 더 낫겠네요. 0, 1 사이에 뭐, 2분의 1이 있다. 이런 거는 그, 좀만 생각해 보면은 얘랑 더해가지고 그 사이에 나누기 2 하면은 그 가운데가 있다. 그냥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다 2분의 1 더해도 2분의 1 더하면 안 되네. 3분의 1을 더해도 만들어낼 수는 있겠다. 유리수까지는.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네. 무리수인 경우가 조금 이상하죠. 뭐, 네. 무리수인 경우에는 더하는 것보다는 네. 0에 가장 가까운 수를 빼버리는 게, 음, 뭔가를 빼고 싶다라는 게 있네요. 지금 이준석 선생님께서는. 왜 빼고 싶으세요? 빼도 괜찮고 더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러니까 왜 빼거나 왜 더하고 싶으세요? 그 유리수가 이제 확실히 크고 작다라는 게 나뉘어져 있다면 네, 그 사이에 값에 저는 그 빈틈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빈틈을 찾으려면 네, 원값에서 얼마만큼의 그 차이값이 생기거나 아니면 네네, 다음 값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플러스가 되는 값이 있다고 음, 생각을 했어요. 음, 더하거나 빼거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근데 그 차이가 지금은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으니, 네네. 너무 최대한, 좋은 말이에요. 네, 네, 최대한 0에 수렴하는 값을 더하거나 빼면은, 음, 그러면 그 차이는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음, 더하는 값만큼은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너무 다 왔어요. 다 왔고 여기서 이제 저는 장혁순 선생님하고 이제 제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풀이가 여기서 이제 갈리거든요. 장육순 선생님 같은 경우에 풀이 제시된 거는 이제 여기서 그 뺀다라는 개념을 가우스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 방식을 택하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무리수가 되면은 이게 막 어쩌고 저쩌고가 엄청나게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그 유리수로 다루기 위해서는 얘네가 없어지면은 그 표기상 얘네가 없어지면 유리수를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빼기가 뺄셈뿐만 아니라 가우스 기호를 사용해서 이제 김선현 선생님이 이제 2주 전에 이제 들어오셨을 때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가 그 수업이
스터디가 종료가 됐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R이 무리수인 경우에도 그 가우스 기호를 쓰는 조작을 통해서 유리수꼴로 우리가 만들어서 다룰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이준석 선생님이 뭔가를 빼거나 더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처럼요. 근데 장혁 선생님 맞나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게? 음, 네, 만약에 무리수인 경우에, 어쨌든 지금 구하는 건 내셔널 넘버니까, 밑에 있는 애들 떨어뜨리려고 가우스 기호를 쓴 거죠. 네. 근데 제가 그 가우스 기호라는 거를 잘 네. 모르겠어가지고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혁순 선생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가우스 기호라는 말이 사실 요즘 표준적으로 안 쓰이니까 좀 다른 말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내림 네네. 함수예요. 내림. 예, 내림이요? 네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정의는 뭐냐면 어, 함수인데 어떤 x보다 작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 어, 어떤 x가 있을 때 뭐 4.3 이랬을 때 걔네보다 작은 정수들이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소수점 떨어뜨린 정수예요. 4면은 4가 들어오면 4가 되고 아, 4.1이 들어와도 4가 되고 그냥 내림. 점수가 그래서 나와도 4가 되고요. 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내림하는 함수예요. 음. 네, 이해했습니다. 네. 라운드 근데 같은. 여기서 이제 이 방식대로 이제 갈 수도 있고, 방금 이제 이준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이쪽이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와중에서 느낀 건데, 이쪽이 조금 더, 어, 약간 더 간단하게 갈 수 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그 내림함수랑 가우스로 그 실제로 그 저번에 이제 푼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다 같이. 근데 그때도 이게 약간 그 조금 음, 논리라기보다는 되게 가우스 함수라는 그 굉장히 좋은 유용한 도구로 다 풀려버린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장혁 선생님께도 약간 그 뭐랄까 조금 재미를 느껴보시라고 다른 이제 방식을 가지고 왔는데 어 그거를 이제 처음 시작부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어디까지 우리가 됐었냐면 어 오마이갓 저 X를 눌러서 방금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럴 수가. 그래도 아까 그 복사하기가 있어가지고 이런 그 문제는 생략할게요. 어, 그 음, 네 이제 일단은 그 다시 돌아오면은 무리수가 있는 경우에가 우리가 지금 이게 조금 문제가 되겠다. 왜냐면은 뭐 유리수라고 R이랑 S가 유리수 이하의 집합이면은 이하는 좀 이상한 표현이고 무리수가 아닌 집합인 경우에는 그냥 얘네 두 개 더해가지고 무조건 중점을 하나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점을 잡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무리수다 하면은 만약에 어, 제가 무리수다라고 해도 중점을 잡을 수 있나요?
무리수가 덧셈을 못하진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표현하는 것 자체는 뭐 중점을 잡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걸 수치적으로 보기가 되게 좀 껄끄러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문제가 있겠네요. 근데 방금 우리가 그런 걸 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줘버리면 되고, 음, 음, 일단 그, 네. 네, 그 중점인 거 2분의 R 플러스 S가 뭐 당연히 이제 R보다는 크고 S보다는 작게 되겠지만, 네, R 더하기 S가 I라는 보장이 없죠. 근데 저희는 지금 유리수를 뽑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R 더하기 S는, 음, 음, R 더하기, 네. 유리수가 될 수 있지가 않다. 아, 이게 유리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죠. 유리수라고 아닌 칭할 경우가 수가 있죠. 없으니까.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맞네요. 방금 해주신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지금 유리수를 찾는데, 이거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은,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얘네가 이제 부호가 반대이지 않은 이상, 무리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목적에는 안 맞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요. 그래서 방금 보였듯이 무리수인 경우에는 이게 여태까지는 그냥 중점을 잡아버리면 유리수 다 보일 수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중점을 잡는 그 이분의 어쩌구가 그 분모가 2가 있고 분자가 뭐가 되든 어 유리수다. 왜냐면 2분의 어쩌구가 유리수니까. 우리가 계속 그 n분의 m이 그 유리수다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네. 했는데 방금 이제 보였죠, 우리가. 명확한 그 증명은 아니었지만 이게 무리수인 경우에는 그런 짓이 안 되는구나를, 되게 소중한 깨우침이거든요, 이거는. 다뤄야만 되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최종 목적지로 가고자 하는 바는 이거를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n분의, 이게 이게 뭐 같은 거니까, n분의 k로 쓸게요,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보이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음, 어떤 K랑 N을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얘네는 이미 그, 뭐가 되면 되죠? 얘네가 어느 집합에 있으면 되죠? 그 실수 집합 안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정수 안에 있으면 네. 이건 정수 안에 있으면은 이 꼴이 만들어지는 순간 유리수가 돼서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음, 그래서 우리는 n분의 k 꼴을 생각을 할 건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뭐 그게 뭐냐면은 R보다는 n분의 k가 커야 되고 S보다는 작아야 된다가 이제 어, 우리가 보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음,
여기서 음, 스크래치로 이렇게 있는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이미 문제 상에서 우리가 이걸 들고 있단 말이죠. 그 문제 그에서 이거를 주어졌어요. 이거는 이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 S 빼기 R이 0보다 크다. 이것까지는 오케이입니까? 이거는 그냥 문제 그 첫 번째 줄에 적혀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시는지 이준석 선생님? 왼쪽에 그 네, R이 X보다 작다는 오케이인데 네, 그 S-R이 네. 0보다 크다. 잠시만요. 이거는 쉬어도 네, 되나? RS는 무조건 0보다 큰가요? RS요? 네네. RS는 0보다 크냐? 그건 모르죠. 왜냐면은 음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가능한 이유를 그러면은 그냥 간단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 그냥 이 문제예요. R 빼기 R 한 다음에 S 빼기 R을 한 거예요. 아, 그쵸, 그쵸. 네. 아, 근데 차이만큼, 네. 0보다 큰 거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 거고 우리가 그러면은 그 얘기까지는 할 수 있어. 무리수랑 무리수 연산할 수 있냐? 이거 보여야 되나? 근데 무리수랑 무리수 연산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막 든 생각인데 당연히 연산이 되는데 왜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실수 연산 가능하냐라는 물음이고 어, 수가 연산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수학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인데 혹시 여기에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너무 뭔가 계속 단계를 찾다 보다가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당연한 그 약간 헛소리 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상한데 음. 이거는 그냥 자명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겠죠? 그냥 실수 자체 연산이 가능하다는? 아닌가요? 이건 자명한 게 아닌가요? 장혁순 선생님. 뭔가 둘이 쓰니까 계속 막 무한하게 이렇게 줄 있을 것 같아서 4층 연산도 뭔가 좀 애매한 느낌이긴 한데 이거 되게 좋아하네요. 네. 근데 이것도 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 음, 무리수의 그 결과가 어떤 건지는 차치해 두고서라도 지금 원하는 건 네, 그냥 대소니까. 네. 네,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방금 제가 좀 시간을 오늘 유달리 많이 썼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런
연습 과정을,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자격순선한테 배운 거거든요.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생각을 이어나가는 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학습이 이 되어야 좀 의미가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되게 천천히 지금 해보고 있는데 방금 이제 무슨 답변 중에 제가 좋았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되게 그 무리수 실수 연산 가능합니까? 자연수 연산 가능한 겁니까? 그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질문이 추상적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되겠지가 그냥 드는 생각이고 그냥 그 사실 뭔가 제가 그 시험지만 봐도 그 중고등학교 때 다니는 시험지만 봐도 다 유리수랑 실수 연산이 되어 있는 걸 가정하고 이제 문제가 나오잖아요. 저는 의무교육 때 연산이 가능하다를 보였나? 모르겠네요. 제가 수업을 못 들었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에 제가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그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장영 선생님 말 중에 이제 좋았던 부분은 이걸 무리수라는 거를 실제로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뭐 하나하나 다 생각을 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문제를 구체적으로 자기가 떠올릴 수 있을 때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를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이 사이에 무한이 있겠다. 그러니까 R랑 S 사이에 무리수가 굉장히 되게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게 우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연산이 무조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그냥 무리수 연산 가능이랑은 조금 뉘앙스가 좀 많이 다르죠. 그냥 구체적인 정도가. 그러니까 그게 답을 얻어냈다, 못 얻어냈다랑은 별개로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그냥 문제를 대할 때 생각을 할 때의 그 해상도 자체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 표현에서부터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당연히 일단은 저희 단계에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R이 0보다 크다예요. 그러면 이 뜻을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이 꼴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바꿔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이제 이준석 선생님께서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0을 n을 표현해서 우리가 조금 나타내고 싶고 분수꼴이 됐으면 좋겠고 0이랑 0이랑 되게 비슷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어떠한 분수꼴로 만약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어떤 표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고2 땐가 그 문이과 통틀어서 뭔가 그 수렴 그 뭐 수렴한다 뭐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이랑 가깝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거의 그럼 뭐, 네, 다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러면 이거 뭐 리미트 써야 되나요?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약간 이준 선생님께서 살짝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 그 뭔가 정답을 맞춰달라고 그 엿주는 것보다는 아, 네네. 그냥 드는 생각을 네 저도 지금 물어보는 게 뭔가 정답을 다 써놓고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준석 선생님한테 그냥 이 단계에 도달했을 때 드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네, 딱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리미트를 안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그리고 네 0이랑 최대한 가까워지려면
네. n이 무한으로 가는 n분의 1을 줄 것 같은데. 네, 네.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0 대신에 그냥 n분의 1을 우리는 쓸 거예요, 이제. 왜냐면 우리 목적이 지금 n분의 k 만드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 한 줄이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왔지만, 네. 그래서 그냥 이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면 돼요. n을 그 정수에서 뽑은 다음에, 그리고 그 되게 충분히 큰 n이고, 그냥 서치 that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래가지고 n분의 1이, 원래는 얘가 0인데, n분의 1로 그냥 바꿔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이렇게 바꿔 쓴 이유는 n분의 k를 우리가, 결국에는 n분의 k를 넣어가지고 증명을 끝낼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적 때문에 그냥 n분의 1을 생각을 해보자가 된 거고. 음, 그래서 그냥 이거의 동치로서, 음, s 빼기 r분의 1이 n보다 크다. 이거는 그냥 분모 분자 위치 바꿔준 거고. 음, 그래서 이제 스크래치는 여기까지는 이제 지워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n분의 k를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는 n분의 1까지는 마련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n분의 k를 생각하고 싶은데, 다만 r보다는 크고 s보다는 이제 작다. 이렇게 생긴 애를 조금 뽑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n분의 1까지는 그 만들어 놨으니, 음, 이제 K를 생각해 보면 아까 스크래치 페이퍼에서 얘 정수였으면 하고 K 정수였으면 한다. 에서 이제 이 R보다 n분의 K가 작다까지는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여기가 이제 쓰이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왜 쓰는지 혹시 그 왜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란 생각? 음. 이거는 그냥 막연히 드는 생각인데요. 네, 아까 n이 되게 0과 가까울 정도로 n분의 1이 되게 네, 0과 가까울 정도의 수라고 위에 이제 sufficiently large라고 써주셔서 네. 일단 그럼 R 자체도 되게 0에 엄청나게 가까운 수일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일단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0이 엄청나게 가까운 그 작은 수에서 n분의 k에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혹시 김성현 선생님은 왜 이렇게 쓰는지 이제 조금 일단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대략적으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약간 진도가 느리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아 아니요, 들을만하다. 조금, 어, 네? 저도 되게 지금 계속 괜찮은데, 지금 제가, 한 30초 정도만 지금까지 한 거를 요약을 하면 되게 괜찮았던 게, 왜 자연수, 정수, 그리고 유리수, 무리수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표현을 어떻게 할지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그 두 개 사이에 유리수인 경우 잡을 수 있는지 정수인 경우 잡을 수 있는지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뜯어가면서 접근이 되는데 되게 저는 어,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 안 해보고 정수, 유리수 이런 거 표현 같은 부분들도 그리고 무리수도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이제 원 스퀘어 플러스 원 스퀘어 하면은 그거를 만족하는 수를 무리수라고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여기서 적용할 때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수 어떻게 표현하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승화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루트를 써서 표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거 말고 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뭐, 생각해 보면서 고민하는 시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거를 쓰는 이유는 그 우리가 결국에는 그 범주를 조금 이 안에 되게 우겨 넣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n분의 k를. 근데 음 사실 이렇게 넣기가 좀 그 어려워요. 왜냐면은 생각을 하나만 안 하면은 이게 s보다 더 크게 n분의 k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 그 가우스 내림함수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논리적 단계를 이렇게 만들면은 조금 이렇게 그 단계 만들기가 그 내림함수가 해주지 못하는 역할을 우리가 이유를 만들어내 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내림함수를 쓰는 생각하는 거는 어렵지만 그걸 생각할 수 있으면 이제 그 단계는 내림함수가 이걸 대신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n분의 k가 그냥 어떤 그 R랑 S 사이에 어떤 두 수 사이에 그냥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는 데는 훨씬 더 편하다라고 이제 그 이거 스터디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장윤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기서 듣고 싶습니다. 어, 근데 제가 약간 그 질문의 의도를 좀 아, 파악을 못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정수를 사용해가지고 어떤 네, 논리적인 단계를 넣어가지고 이제 R이랑 S 사이에 n분의 K가 있다를 보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장유 선생님은 내림함수를 통해서 R이랑 S 사이에 그 어떠한 유리수가 있음을 보이려고 했다. 네. 네,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 내림함수가 하는 역할을 해주려면은 이 논리적인 단계가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가우스 내림함수가 이 표현을 대응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가우스 내림함수의 역할은
다른 것에 있다를 얘기하실 수 있는지 혹시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여쭙게 된 겁니다. 저는 약간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자 보면 네네. 한다고 보면은 뭐 일단은 문제에서 n분의 k 꼴이라는 걸 줬으니까 n분의 k 꼴이라는 걸 줬으니까 얘가 유리수가 된다. 얘를 어떤 하나의 그 r과 s 사이에 있는 어떤 유리수가 되도록 만들려면 k는 무엇이어야 될까에 대한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네. 어, 근데 여기서 K는 n분의 K는 반드시 유리수여야 되니까 K도 유리수여야겠죠? n이 자연수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R과 어떤 S를 가지고 어떤 수를 만들었는데 얘가 반드시 유리수가 되게 하려면 가우스 기호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약간 뭐 이런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수화 선생님이 그 정수를 이용해가지고 한다라는 그게 어, 그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꿀 수 있다는 그 지점이 약간 조금 어,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는 건지 더 혹시 설명 줄 수 있나요? 네네.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음, K가 우리가 어, 저도 이제 이거를 당연히 이제 여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 완전히 이제 음,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조금 진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가져오게 된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요점은 n분의 k가 이제 r이랑 s 사이에만 위치시켜 준다가 엄청 큰 고민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고를 수가 있는데 R이랑 S 사이에 딱 위치시키기가 되게 어렵다. 그러면은 얘를 한 번만 이제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지금 K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가에 따라 R이랑 S 사이에 이제 그 좀 뭔가 음,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은 그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N은 정수니까 당연히 곱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충분히 크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리고 그 여기서 이제 정수의 속성은 음, 분기점이 일씩 커지고 일씩 작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그 K-1을 써줍니다. 근데 NR이 지금 우리가 음, R을 우리가 지금 한 번도 여기서는 이제 아마 무리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뭐냐 무조건 크겠죠?
왜냐면은 그 정수에다가 1을 뺐는데 무리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할 때 당연히 무리수 때문에 이제 이 논의를 이렇게 이어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그 실수 안에는 아까 본 것처럼 뭐 다른 무리수 어쩌고 아니 유리수 뭐 자연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 하나인다면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까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이 단계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한 거죠. n을 싹 곱한 다음에 다시 n으로 나눠서 지금 이 꼴을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되셨는지. 그러니까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은 그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그 주인공이 K인 거예요. 그리고 K는 정수고, 근데 이 K가 그 가우스를 쓰면은, 아니, 가우스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그 R이랑 S 사이에 들어가는 그 정수여야 하는데, 최소한 그 R보다는 크대, 이 K가.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놓고 얘기를 하면 NR보다는 크되 얘보다는 또 작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는지. 그 설명해 주실 때 그 어디였지? 일단 뭐 위에 있는 이제 그 부등식을 n을 전체 항마다 곱해서 nr, k, ns 여기까지는 뭐 큰 저거 없이 따라갔는데 그 1만 그 k 마이너스 1만큼 저 부분이 조금 안 넘어가서 했었거든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는 그때 뭐 지금 상태에서는 nr보다 k가 크니까 근데 n은 되게 큰 자연수라고 하셨고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큰 nr은 어떤 무리수가 될 텐데 엄청나게 큰 자연수를 곱해진 무리수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1만큼 빠진 것보다 무조건 클까? 그 부분이 저는 살짝 음, 자, 납득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음. 어,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을 네, 넘어가는데 아니 아니 조금 아니. 그 되게 필요한 질문을 잘 해주셨고요. 이거는 저한테 답할 그 의무가 있는 거라, 어떻게 답하는 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로, 음, 저로서는 이제 그냥 정수 성질이 1, 아까 이제 성질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음,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그냥 이런 표현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를 쓸 때, 그, 이거는 되게 명확하잖아요. 일단은 이런 생각과 같이 이렇게 썼다까지인데, 혹시 이준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혹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해가 되셨는지. 네네. 저도 음, 요 부분까지는 이제 1 단위만큼 왔다 갔다 하는 네, 거는 이해가 어, 됐는데,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생각이 든 거는 NR이 그 무조건 1 단위보다 작을까? 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 식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K-NR은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K-NR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네. 건데, 어, 잠시만요. 한번 생각 좀 해볼게요. 이 부분이 이제 뭔가 잘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왜 성립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에 제가 이제 지금 답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 해보고 슬랙에라도 이제 올려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단계를 제가 마련을 해 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그냥 이제 이 꼴을 사용해서 이제 R이랑 S 사이에 n분의 K를 만들고 싶어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단계에 대한 이게 명확히 저도 그냥 정수가 그 사이에 있고 나는 그렇게 정할 거니까 라고 이제 그 얘기해도 되나? 혹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나는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제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저한테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좀 양해를 드리고, 어,
가능한 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혹시 더 이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선생님 계신지요?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방금 이제 이준호 선생님께서 여쭤보신 그 K-1보다 그 n분의 R이 왜 커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 부분에서는 이제 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잘 풀려갈 것 같으니까, 그 음, 부분은 지금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아까 제가 K-NR이 N분의 1보다 맞나? 어디였지? 뭐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K-NR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저게 성립을 하려면. 네, 그래서 일단 N으로 먼저 나눠봤고요. 네. 그랬더니 N분의 K, 마이너스 그래서 R은 네, n분의 1보다 N분의 작거나 K, 같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R이랑 N분의 1을 좌우로 바꿔줬거든요. 네, 그랬더니 뭔가 좀 어떤 비슷한 형상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네, R보다는 저도, N분의 K가 크니까 네, 한 다음에 다시 N을 짜르륵 제거해 곱했더니 딱 지금 보여주신 형태가 나오는 걸 확인했어요. 음, 근데 그게 뭔가 이준석 선생님께서 여쭤보신 답이 되나요? 그냥 꼴이 맞았기 때문에? 꼬리에 맞아서 네, 이렇게 막 뭐라 해야지 네, 마음속으로 와닿지는 않는데요. 아, 네. 아마 그 꼴이 맞았기 때문에 맞았다가 답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저도 그, 그러니까 이게 막상, 이렇게 하면 되네랑 그 진짜로 요구하는 그 물음들을 지금 하나하나 밟아 가다가 이제 이준석 선생님께서 여쭤보신 질문에 이제 제가 막 대답을 못한 게 이제 엄청 이상하거나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은 별로 안 들고요. 이거는 그냥 하는 와중에 이렇게 하는 거다를 잘 보여드린 것 같고, 그러면은 또 여기서 또 계속 이어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거 너무 느린데라고 생각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조금만 한 번만 더 하면은 더 빨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그 총 네 가지 보여야 되잖아요. 그 유리수 존재하는 거랑 무한히 존재하는 거랑 무리수 하나 뽑는 거랑 무한히 존재하는 거 보이는 거는 지금 이 단계 하나만 제대로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그냥 렛마로 쓰는 그 n분의 k 우리가 뽑았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귀납법 때리기만 하면 우리는 끝나가. 이거는 너무 뛰어넘어서 말을 했는데, 여튼 결론만 얘기하면은 지금이 너무 느려 보이고 굉장히 답답하다라고 생각이 드셔도 이게 그리고 항상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익숙하다 보면은 좀 더 단축되고 조금 더 단축되고 조금 더 단축되고 할 것 같으니 어, 네, 그, 음, 잘 같이 뭔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 음, 방식에 있어서, 어, 저도 약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번 주차 증명기초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근데,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제
좀 한 가지 의문이 계속 있는데, 네네. K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히는 거죠? 여기서. 아, K는 네, R이랑 S 사이에 이제 그 n분의 K를, 그러니까 K는 일단 정수를 잡고 n분의 K가 R이랑 S 사이에 들어오게끔. 근데 적어도 지금은 S까지 고려하기에는 너무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R보다만 크게. 근데 그 n분의 K 형식으로 가능하게가 이제 지금 드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K는 Rm보다는 크다로 잡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 네. 어떤 K의 어떤 구체적인 그 꼴은 아직은 없다는 건가요? 그 대소로만이 네, 지금 대소로만 표현되는 지금 생각을 하고 무언가가 있습니다. 있는 거고, 네, 근데 어, 근데 그 꼴이라고 하기보다 속성이 그 NR보다는 큰데, 네. 어, 그 중에서 또 너무 크면 안 된다가 또 두 번째 핵심이긴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NR보다는 큰 건 맞다. 근데 너무 커서 NS보다는 크면 안 된다까지 맞출 거예요. 지금 생각의 단계는 거기에요. 그러면 근데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네. K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히는지를 결국에는 음, 와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NR보다 큰 어떤 K를 정수를 잡겠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NR보다 큰 어쨌든 최종 목표는 NR이랑 NS 사이에 있는 K를 잡는 건데 이 안에 있는 K 유리수를 잡겠다는 말은 사실상 우리 그 문제의 근본으로 돌아와서 R과 S 사이에 유리수가 있냐를 보이는 내용인데 지금 NR과 NS 사이에 어떤 유리수를 잡으면은 그게 R과 S 사이에 뭐 유리수가 된다.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K의 어떤 형태가 반드시 픽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저는 가우스 기호를 사용했지만 어쨌든 네, 이 안에 들어오는 뭔가 형태가 필요하다. 물론 그 순서대로 가시려고 하는 거면 제가 네, 좀 뭔가 섣부르게 얘기한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K-1 이것도 이런 형태로 잡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이, 어, 뭐 되게 구체적인 얘기만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지금 K-1이 NR보다 이렇게 된다. 이거는 어, 물론 K가 어떻게 잡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데 이게 R이랑 S가 어떻게 잡히는지에 따라서 이 부등식이 만족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NS보다는 무조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잡는 거를 저는 이제 부등식에서 해결을 좀 하려고 하는 그 풀이였고, 음, 어, 제가 네, 말하고 싶은 건 사실 이런 네, 거였어요. 그냥 물론 전체적인 이 맥락은 이제 끝까지 들어봐야 알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R이 마이너스 1억이고 네, S가 뭐 1억이다. 네, 그럼 여기에 1을 마이너스 2 하는 만약에 근데 K는 이제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두 개 사이에 있지만 마이너스 1만으로는 이 R까지 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이런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 어쨌든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K가 픽스가 되는 시점부터가 어떤 이 문제에 접근하는 그 논의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 네, 그 충분히 더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 장혁순 선생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음, K를 그러면은 뭔가 의존되게 그러니까 R이랑 S랑 사용해서 의존되게 잡는다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K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K를
이 상황 세팅하에서 생각을 한다라면 이제 자격순선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어, 네, 그 뭐 R이랑 S랑 의존하게 잡아야 당연히 그 사이에 들어오니까 K를 R이랑 네네네. S 뭐 S는 안 써도 될 수도 있겠죠. 네네. 물론 저는 안 썼으니까. 근데 네네. 이제 어쨌든 둘 중에 무언가를 잡고 잡았을 때 걔가 R이랑 S 사이에 있는가 그리고 네, 유리수인가. 네, 저는 이제 당연히 그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와중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 이제 약간 구조를 바꿔가지고 NR보다는 크고 NS보다는 네, 작은 그 K를 찾자. 그래서 그 K는 뭐가 될 것인가가 약간 다음에 그런 네, 이야기였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할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네. K를 잡아놓고 시작을 한다라기보다는 그쵸. 써보니까 K가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잡히더라를 보이는 증명이라고 생각해 그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쵸. 네, 저도 막 가우스 기호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봐봐 쓰니까 R이랑 S랑 그 사이에 있지? 이거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는 그냥 어떤 증명, 딱 문서화된 증명의 흐름이고 네, 생각의 흐름이랑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승환님 말씀대로 그러면 네, NR보다 크고 NS보다는 작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n분의 k꼴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면 네. n은 뭐 적당히 큰 수고 그러면 k는 아직은 변수니까 뭐지? 네, 네, 정확히 그겁니다. 네, 그 흐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성현 선생님 질문이 있어가지고 혹시 보일 수 있는 것 네 가지 중 유리수가 사이에 있다. 네, 이게 제가 이거를 아이패드 이거 그 필기를 하다가 펜 바꾸려고 이걸 누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X표를 눌러가지고 완전히 그 페이지가 날아가 버려가지고 이제 사라진 내용인데요. 그 그냥 간단해요. 그냥 빨리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고 얘네 둘 다 그 실수 축인데 첫 번째는 유리수가 하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리수가 무한히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물, 이 사이에 무리수가 하나 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무리수가 무한히 있다.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게 이 전까지 내용이었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이것만 하려고 했는데, 무리수만 하려고 했는데, 음, 하다 보니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사실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여태까지 했던 내용을 그냥 다 퉁치고 야 이거니까 기나법 써서 이거야 하고 바로 끝나버려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스터디가 맛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유리수부터 이거 하나하나 그냥 네 가지 문제를 그냥 풀어본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에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고 나머지는 그냥 따라온다를 보이는 게 이제 그 앞으로 한 2주간 그러니까 오늘 포함해서 아마 다음 주까지의 흐름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주차 증명기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